지금은 사실 매수 모르겠어요. 전자 투자할 때 이 모든 악재가 반영돼서 너무 쌌고 정말 주가가 너무 쌌었어요. 사실은 그때 49,500원인가 할 때 PBR 0.8배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때도 트레일링으로 0.8배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 증시각도TV에서 매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야의 고수, 그 중에서도 IT의 고수, 일명 삭발릭스 선진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 선진창입니다. 아주 유명하셨잖아요. 그 하이닉스 주가 바닥을 길 때 이제 이거는 살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서 안 올라가면 제가 내년쯤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삭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이 삭발릭스 다음으로 이제 삭발전자 간다 이런 소리 있어요. 여기 나온 게 무슨 삭발전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아예 좀 부수적인 거고. 네. 각도기 형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제가 빚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그 오프라인 모임 때 한번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수술이랑 겹쳐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나온 거고 이거 나올 때 이제 와이프가 금양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종목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 그냥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3월 11일 날 얘기해서 지금 주가가 한 15%는 그렇죠. 떴을 거예요. 5만 원대 초반 영역에 있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 15%는 떴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신 분은 한 15% 이상 수익 나고 있으면 이 떨어져도 안전마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 얘기할 때랑 전자 얘기할 때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각도기 형님한테 여쭤볼게요. 각도기 형님 만약에 그 집중 투자를 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 몰빵을 하든지 딱 한두 종목만 들고 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바닥이 단단하냐 이게 중요하지 그쵸, 않겠어요? 그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를 할 때 많이 보는 게 업사이드만 보거든요. 근데 업사이드보다는 집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방 리스크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고 닫혀 있을 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업사이드보다 더 1순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투자할 때도 그때 22년 말에 22년 말 23년 초에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문을 닫는다. 뭐 공산당이 뭐 공장을 압수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망한다. 뭐 낸드 그 솔리다임인가 뭐 그거 잘못 인수해갖고 뭐 재정적으로 문제에서 망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전자도 사실은 3월 11일 전에 전자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됐죠. 그러니까 레거시가 망한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망한다. HBM 망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영돼갖고 주가가 그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너무 쌌었어요. 사실은. 사실 그때 49,500원인가 할 때 PBR 0.8배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때도 트레일링으로 0.8배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3월 11일 날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7, 8천 원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5만 6천 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좀 괜찮다고 느꼈을 때가 포워드 PBR로 0.8배 떴는데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건데 지금은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뭐 그때 다행히 제가 그 전자 괜찮다고 해서 사신 분들은 가져가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투자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뭐 전자랑 하이닉스 투자해갖고 뭐 20-30% 먹으면 왜 뭐 그런 거 하냐 뭐 소부장이 낮고 뭐 테마주가 낮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수익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20종목 들고 있는데 내가 한 1,000만 원 사갖고 이거를 한 50% 60% 먹었어.
그럼 5, 6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1억 사갖고 한 4, 50% 먹으면 수익금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요즘 그 텔레그램 같은 거 보면 종목이 되게 휘발성 종목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자기 공부 안 하고 텔레그램 도는 종목들 다 사갖고 한 20, 30개 풀어놓고 돌아가면서 오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을 찾아야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전장으로 옮겨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하이닉스 때 정말 제가 어마어마하게 제 자산 점핑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때 HBM 같은 거 전혀 몰랐고 아예 몰랐어요. 네네네. 몰랐고 그때 이제 레거시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제 공급망 교란됐잖아요. 네.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허수 주문이 들어가고 허수 주문이 계속 쌓이니까 가수요가 붙고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재고가 쌓인 거잖아요. 네. 공급망이 해결되다 보니까 다시 수요 낮아지고 공급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재고가 엄청 쌓이고 그다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레거시 낙폭이 정말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뭐 주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쵸. 하이닉스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투자 그 검토위원회에서 조심했는데 워낙 현장에서 세게 욕을 하니까 그렇죠. 받아주면서 맞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을 그대로 다 떠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예. 뭐 자동차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낙폭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낙폭보다 훨씬 컸거든요. 네, 진짜 역대. 그럼 올라갈 때도 이게 많이 튕겨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평균 회기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는 7만 뭐 한 3천 원 뭐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9만 3, 4천 원에 하이닉스를 샀다가 그해 대주주가 10억 되면서 다 손절을 하고 다시 산 가격이 7만 3, 4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제가 22년은 손실이었고 제가 공개적으로 손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때 제가 손실 많이 봤어요. 마이너스 그때가 최고로 계좌가 마이너스 35%까지 갔다가 그나마 연말에 올라와서 마이너스 15%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손절하고 재매수한 게 7만 원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이 H뱅 같은 거 하나도 몰랐으니까 감산하고 그 다음에 재고만 피크아웃 나오면은 이거는 30%에서 40%는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 재산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음성 채팅 때 이제 제가 제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음성 채팅 하거든요. 네. 유튜브 라이브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7만 원대 오면서 가슴이 너무 떨린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3, 40% 수익률 목표로 간 건데 그때 HBM이 터진 거죠. 요 논리가 저는 이제 가치 투자라는 말은 그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이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점핑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하는 사람들 작년에 이제 변압기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변압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변압기가 주도주로 해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냥 성장하는 섹터에서 싸서 산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계좌가 좀 점핑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23년에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도 이제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서 그때도 계좌 점핑했고 그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10년에 한 번씩 계좌가 점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 시작하고 나서 저 2011년 뭐 이때 투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2020년, 21년에 계좌가 점핑하고 23년에 점핑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올해 장이 좋아갖고 레버리지 써갖고 올해 뭐 300% 났는데 내년에 또 마이너스 50%고 이런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투자할 때 이제 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논리가 돼요. 전자 투자할 때 이 모든 악재가 반영돼서 너무 쌌고 그 당시 매수할 때는 제가 뭐 한 수익률 한 50%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엣지를 줘야 되니까 이제 신용이나 이런 걸 좀 써서 섞어서 산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매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잘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한 15, 20%의 밑으로 공간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오를 것 같은데 우리 아픈 기업 있잖아요. 네. 작년에 내 것이 좋다고 했다가 그렇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형님한테 드리고 싶어 할 수 있는데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각도기 형님 거 여러분 저 매일 보거든요. 그 마감 시향. 근데 각도기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금양 얘기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해서 그거 맞춰도 욕 먹고 못 맞춰도 욕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형님이 내가 보니까 가끔 너무 업될 때가 있어요. 그 보면은 왜냐면 이거를 제가 계속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그냥 삼성전자보다 좋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형님이. 근데 갑자기 형님이 뜬금없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 넘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벙찐 거예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DS 사업부를 하이닉스가 넘을 수 있다. 이건 맞죠. 근데 삼성전자 전사 시총을 어떻게 하이닉스가 시총이 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형님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긴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아니 무례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부메랑으로 오더라고. 그렇죠. 2차 전지도 뭐 사실은 상처밖에 안 남은 거죠. 맞춰도 상처고 틀려도 상처인데 그거는 진짜 상처밖에 안 남았었던 것 같아. 뭐 남은 게 없어. 그래도 형님은 또 이게 저랑 다르게 또 이제 방송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알겠는데 재밌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건 삼성전자가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네. 삼성전자 관계자들 들으라고. 너희들 큰일 났다 지금.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너희들 역전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포지션이 어떨 거라는 가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잘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리더십 교체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싹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뭔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저력이 나오겠구나. 기존의 그 양산전자로 표현되는 그 양산력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구나. 제가 이제 그 말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게 뭐냐면 이 전자랑 하이닉스 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으면 지금부터 좁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자를 믿거나 전자를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세요. 전자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 회사에서 얘기했던 거 다 틀렸어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시간과 인력과 그 다음에 노력만 넣으면 수율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갈아 넣으면은. 네, 그렇죠. 근데 전자가 갈아 넣을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차이면은 저는 좁혀질 거라 생각하고 HBM도 마이크론보단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죠. 그거는 뭐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사실 그건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3월 11일 경에 이제 전자 콜한 거는 사실은 이제 6월에서 8월 정도에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리포트 같은데 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삼성직권 리포트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HBM3 8단 12단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 컬이 그때 몰려 있고 그다음에 원시에 관련해서 뭐 이제 수율 잡고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도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그 갤럭시 S26 엑시노스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모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거를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주가에 모든 게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다 망한다는 게 파운드리, 레거시, HBM 너 다 망했어. 여기까지 반영돼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자꾸 위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를 먹을 거냐 얼마나 수익을 낼 거냐를 보는데 위는 생각 안 하고 밑에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만 잘 가늠하면 투자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한 10년을 보면은 이 자산이 훨씬 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쌓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원래 이제 학원 강사 출신인데 학원 강사가 제가 보니까 이제 한 50 정도 되면 물론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안 찾아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2011년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깡통을 3번이나 찼어요. 깡통 3번 찼고 심지어 2011년에 제가 8천만 원 투자한 코스닥 모 상장사가 상패 맞았어요. 근데 2011년에 8천만 원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정치 테마주. 근데 저는 심지어 손학규 후보 테마주에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이명박 후보 테마주 투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깡통 차고 나서 3번 찼는데
2011년에 이제 이거 가투소 가입하면서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온 게 지금까지 온 거고 저는 한 처음에 투자 계획 세울 때 나이가 노후 대비로 하는데 한 10년에 한 10억 정도를 내가 벌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계획을 세우고 한 거예요. 1, 2년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 3년은 굉장히 소액으로 시뮬레이션 했었고 예. 4년 차부터 제가 금액 늘렸거든요. 투자 금액을. 그래서 온 거라 투자할 때 이제 한 10년치 계획 뭐 올해 뭐 하고 내년 뭐 하고 내년 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정도 보고 네. 길게 하고 좀 잃지 않을 투자처 위주로 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선지장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베팅 능력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낼 때 사실상 마지막에 승부처는 베팅 능력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전 그거 갖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배팅은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건 깡통 3번을 차는 용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잠깐 깡통을 3번 찬 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에요. 만용. 집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고 자기도 앞이 캄캄했을 거고. 예, 진짜 캄캄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30살 때 이제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집 전 재산이 2,500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의정부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 그 보증금이 2,500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제가 하고 나고 돈 좀 벌었는데 이제 그걸 상패 맞으니까 그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경제권 뺏기고 첫 번째가 상패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깡통을 3번 찼는데 네. 세 번째는 이제 몰빵을 해서 상패를 맞은 거죠. 그 시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시모텍이라는 종목인데 그것도 이게 상법 개정이랑 연관시켜도 되겠다.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와갖고 유중 때리고 막 이러면서 회사 다 망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사냥꾼 중에서 한 명이 이명박 사위예요. 이명박 대통령 사위.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연결돼 있고 아무튼 그 회사 대표가 자살하고 저는 이제 깡통을 차게 돼요. 깡통 차게 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제권을 가져가고 제가 용돈을 그때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몇 개월 모아갖고 250만 원 만들어서 제가 2011년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250만 원으로 3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한참 전에 했었죠. 한참 전에 제가 2000년 초반에도 잠깐 하고 그랬던 것 그래요? 같은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일찍 하셨네. 근데 그때는 투자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규모가 작아서? 규모도 작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작전주 테마주만 한 거라. 그래도 그것도 기본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몸에 붙어버리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떨쳐버리고 나야 그 다음부터 제 궤도에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옆에서 이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고 저도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기도 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제 궤도로 오는 데까지 얼마 걸리느냐. 그리고 그 잘못된 습성을 얼마나 빨리 버리느냐. 아니. 네.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처음부터 잘해요. 네. 그거 이제 우리 세대는 하는 말이에요. 깡통 몇 번 차야 잘 된다 이거. 그거는 아니에요. 네. 깡통 참 괴로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깡통을 3번에 찼기 때문에 정말 못한 케이스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공부해서 따박따박 재투자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는 제 평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2010년, 11년 이때부터 가투소 가입하고 산업 공부하고 그다음 스터디 나가고 그다음 재무제표 공부하고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3년 걸린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꽃이 피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기를 쌓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학원 강사 기간처럼 그거가 어느 정도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들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지금도 육아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를 이제 제가 이제 하루에 밥을 2번 차리거든요. 근데 그냥 그 시간 빼고는 주식밖에 안 봐요. 네, 그냥 딥하게 볼 때도 있는데 그냥 주식 관련해서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2010년, 11년에도 제 일 빼고는 주식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뭐 그때는 운동 좋아해서 농구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정말 주식밖에 안 했어요. 3년 내내. 네. 되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쫙 올라오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만시간의 법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처음 투자 이제 하기로 시작한 날 250만 원이라 금액이 작아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때 제가 3년간 44%, 98%, 200% 찍었어요. 그 3년간. 근데 그때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 시기예요. 그냥 자유롭게. 네. 금액도 적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냥 자유롭게 공부해서 자유롭게 했었고 그 3년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아 이거는 조금 증액을 해도 되겠다 싶어갖고 4년 차에 증액한 거거든요. 네. 증액한 것도 이제 그때 되게 웃긴 게 제가 그 중국 펀드를 한 3년 4년 맡겼는데 마이너스더라고. 근데 지수는 제가 처음 가입할 때보다 중국 지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그때 중국 펀드 3, 4천 가입했는데 판매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입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2,250만 원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처음에 3년간 250, 4년 차에 2천만 원. 네네. 온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조금 이제 만날 때마다 조금 이제 초심자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한 3년 정도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그 시뮬레이션이 되게 농축적인 시뮬레이션이에요. 지금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데 제가 자꾸 캐는 게 다른 사람도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아니 근데 투자한 형님 거잖아요. 근데 뭘 마땅히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냥 그 주식 공부라는 게 그냥 계속 자료 읽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고 생각하고 네, 읽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읽고 듣고 쓰고예요. 네. 그러니까 자료 읽고 그다음 콩콜이나 IR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 나가서 쓰고 사실 그거의 반복이에요. 네. 그 저는 아예 차트랑 수급 같은 것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냥. 아예 제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봐요. 예. 화면을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네, 주식 네. 공부라는 건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내가 소화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어떤 해야죠. 경우에 주가가 오르고 네. 내가 봤던 투자 포인트가 뭐였는데 이래서 잘 됐고 안 됐을 경우는 왜 안 됐고 이런 게 쌓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나 그 일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여유 시간 다 주식했다 했을 때 그 주식을 한 게 끊임없이 자료 보고 사업 보고서 HTS 켜놓고 계속 그걸 그렇죠. 쳐다보는 게 그거는 안 아니잖아요. 봤죠. 예. 그 네. 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죠. HTS만 보고 차트만 봤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자기 주식 창을 오래 보고 있으면 자기가 주식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 증권사 직원들이 그래요. 그걸 매일 보고 있잖아요. 증권사 직원의 한계는 네. 제가 여의도에서 왜 주식을 안 하냐면요. 여의도에서 주식을 하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그 정보가 대부분 쓰레기. 네, 그렇죠. 나한테까지 들어온 정보는 음, 정말 쓰레기다. 음.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안 하려고 저 전업도 여의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은 근데 정보를 보고 읽고 습득해서 생각하고 투자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정보가 쓰레기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하이닉스 투자할 때는 과거의 사이클 공부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네. 과거에 이제 사이클이 어땠고 그다음 레거시가 어떤 경우에 반등하고 네. 그러니까 레거시가 이제 여러 가점하는 3사가 증산을 해갖고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이제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네. 그다음 감산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가 피크아웃 되면 주가가 움직이고 그다음 추정치가 하향되고 이런 과거의 패턴을 다 보는 거죠 투자할 때. 예. 근데 이거는 종목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BS 투자할 때는 SBS가 처음에 딱 1단계로 제가 봤던 거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회사에서 비용을 계속 줄였거든요. 네. 드라마를 안 찍고 예능 같은 거로 돌리면서 비용 계속 줄였는데 다행히 매출에 크게 영향 없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광고 업황이 돌아오면서 매출까지 돌아오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확 난 건데 그걸 사실은 저만 캐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리서치로 아는 거죠. 네네네. 이거 너무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렇죠. 그다음 그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표현하시면 수많은 케이스를 접해 보는 게 시간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보고서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SBS 투자했을 때 제가 이미 얘네들이 영업이익 늘어났을 때 주가가 안 움직였던 거는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식에서는 비용 줄여서 흑자가 나고 이런 거는 별로 매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야지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사업 보고서 보고 이제 미리 안 거고
그래서 뭐 계속 자료 보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 보고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요즘에 저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 어. 그러니까 스터디에 좀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좀 자극도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종목도 이제 발표하는 거 많이 듣고 하니까 공부도 되고 뭐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그래서 스터디도 꼭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주인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주인들 그냥 일반 투자자들 스터디 하는데 왜 주인이지? 근데 그 일반인들은 그 내가 공부하고 싶고 스터디 나가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나가 하는 거에 대한 접근성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은 형님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온라인 스터디도 되게 많고 네.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 스터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물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들어라. 예, 실제로 만든 사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라는 게 원래 허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초심자 들어오는 게 싫거든. 왜냐하면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초심자 레벨에 맞는 스터디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든지 산업 스터디를 하든지 이런 스터디 만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분석 보고서 만드는 스터디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지 하면 돼요. 네네. 그리고 가트소의 스터디 모집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 주셨죠. 남산주성님이 그 가투소 네, 맞습니다. 만드셨던 분이고 사실은 우리 제야의 이제 원로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슈퍼개미를 다 모르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친한 슈퍼개미가 남산주성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네. 네. 피터 케이님이랑 남산주성 형님만 알고요. 네네. 나머지 분들 최근에 그 정채진 형님이랑도 친분 생겼다. 예. 정채진 형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정채진 형님 우연히 대호가 모임에 끼워져 갖고 알았는데 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투자도 잘하고. 생각이 깊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채진 형님은 사고의 차원이 한 단계 높으신 분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업 투자할 때 제가 되게 롤모델로 여기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네. 업계 쪽에서는 최준철 대표님 되게 좋아했고 업계 아닌 쪽에서는 저기 정채진 형님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네. 예.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업계분은 각도기 형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이런 어떤 공부를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각이 자기 혼자 생각 딴 데로 완전한 4차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에 묶여서 그래서 자기 생각만에 묶이지 않고 업계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이 투자의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보고서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많이 읽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읽으면 일반인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 보고서는 형님 잘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뭐라 그래야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종목 리포트를 보고 매수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 리포트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운영사나 법인 고객들. 예,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제 그분한테 보이고 그다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제가 강점 있는 분야나 뭐 리서치 통해서 하죠. 네. 근데 뭐 스터디에서 나온 종목일 수도 있고 제가 탐방 가서 알았던 종목일 수도 있고 뭐 공시 봐서 나왔던 종목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동생들이 또 뭐 스터디 동생들이 뭐 이렇게 좀 이 형님 이거 어떠냐고 하면은 같이 공부해 보기도 하고 탐방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너무 쉽게 모든 걸 넘어가지 않고 누가 어떤 이 회사가 어때 이러면 보통 주의 깊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22년 뭐 요때 이제 한양지텍 투자해서 이제 많이 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목 추천 아니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목마다 이제 사실 키팩터가 있어요. 네. 이거를 찾아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키팩터 찾는 게 좀 어려운 거는 거기가 정량적인 것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고 정성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 판단이 많이 요구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정성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한양 ENG의 이런 주주들, 네. 대주주. 그러니까 한양 ENG 대주주가 삼성전자랑 되게 오래 거래를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에서 거의 콩고물 받아서 이 하는 회사고, 이제 클린룸 같은 거 그렇죠. 하는 CCS. 회사예요. 네. CCS랑.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 회사가 시총이 이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시총이 한 500억, 600억 할 때 되게 작았어요. 네, 이 회사가 그때 이제 투자를 400억, 500억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 대주주랑 오너 성향이 모험을 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옛날에 대덕전자도 그랬잖아. 20년, 예, 20년에. 모험을 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자기의 목숨줄이 걸린 건데. 그런 상황이고. 근데 무조건 증설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더구나 그해 뭐가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중국의 그 디램 모듈 만드는 거기다가 원래 중국에서 디램 모듈 만들었는데 거기다 계속 관세를 때리니까 디램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크게 기술이 안 필요하고. 근데 인건비 위주로 해서 마진 되게 조금 남는 이런 제품인데 거기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그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뜻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사실 흑자가 날 때까지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수율 잡는 거 있거든요. SMT라도 수율 잡거든요. 근데 흑자가 나올 때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흑자 딱 첫 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몇 배를 뛰었어요. 수율이 잡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너무 일찍 잡게 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일찍 잡습니다. 네. 일찍 잡고 물립니다. 저는 그냥. 그렇죠. 물리기도 저는 하고. 물린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투자해도 그쵸. 지나보면 그게 늦지 않는데 그쵸. 이 회사 이거 분명히 좋아져 이렇게 해서 돌아. 근데 실적 그렇게 잡아놓으면 실적 도는 데까지 막 6개월이고 9개월이고 막 1년 시간이 이상 걸리는 거예요. 1년 이상 걸려요. 최소 예. 1년 이상 걸려요. 예. 증설하고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긴 기간을 갖고 갔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 트래킹을 하는 거죠. SBS도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계속 트래킹 했으니까. 네.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종목 트래킹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 보는 거고. 네네. 그렇고 뭐 또 뭐 있을까? 심텍 투자할 때도 심텍이 지금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그때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심텍이 막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오는 초입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판 쇼티지 난다고 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때가 얘네가 증설 되게 크게 했었어요. 증설을 얼마나 크게 했냐면 시총만큼 했었죠. 시총만큼 했었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액면가에서 조금 넘는 가격으로 맞아요. 제가 유증 받았어요. 유상을 어마무시하게 때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타기가 엄청 됐고 그다음에 CBBW인가 이것도 엄청 발행했을 거예요 아마. 유증을 되게 크게 하고 12BW까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시총만큼 유증하게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증가랑 또 별 차이도 안 나고 했고 12BW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갚았어. 예. 억울했던 거지. 예. 너무 희석이 많이 됐고 회사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큰 힌트가 됐던 게 그때 이제 현직자들 말도 되게 도움됐었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그 마이크론이 그때 한 6개월인가 8개월 선납 계약을 해가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6개월에서 8개월 선납 계약을 했으니까 엄청난 쇼티신 거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계약 보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되게 잘 몰라서서 그 삼성전자나 이제 다니는 우리 스터디원들한테 물어봤죠. 너네 이런 게 일반적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되게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너네 그러면은 이거 마이크론 이렇게 계약하면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이 오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그때 걔네들이 뭐도 제시했냐면 가이던스도 제시했어요. 네. 근데 가이던스가 그때 너무 얼토당토 안 와갖고 안 믿었거든요. 그때 뭐 그 가이던스대로 하면 희석 포함해도 POR 3, 4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럴 때 투자한 것도 기억나고 사업 보고서를 계속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트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공시 사항들 계속 업데이트를 하신 거죠. 투자했던 거.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투자한 기업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어도 업데이트를 계속 꾸준히 해줘야만 뭐 추가로 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IT를 막 주력으로 한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2020년, 21년 뭐 이때부터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막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IT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 IT 쪽 해보니까 확실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IT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팩트고, 이거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1년 가고 1년 쉬고 하니까 네. 그런 사이클도 거의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 레거시랑 AI랑 너무 섞여갖고 지금은 네. 한 번도 못 본 사이클이잖아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거 좀 조심해야 하는 게 네. 약간 먼 미래는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다 차지해갖고 테슬라 좋은 회사인데 막 그런 거는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올해 매출 얼마고 내년 매출 얼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라 딱 그거가 내가 확실히 계산되는 회사만 하려고 해요. 네. 저는. 예.